버리고 그 말씀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네. 그 게임 해제 표결에는 참여했다가 그다음에 그 탄핵에는 또 불참을 시키고 네. 또 이제 대통령하고談판을 해서 이제 정권을 자기가 인수해서 자기가 이제 공동 정권을 유지하겠다 하고 예. 또 그 방법으로 박세현 자기 그 현대고등학교 2년 후배를 또 그 특수 본부장에 임명을 해서 네. 수사에 대한 그 컨트롤을 그립을 주겠다. 예. 이게 그러고 권한도 없는 한덕수 총리는 그 쿠데타의 그 모의하는데 가담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네. 탄핵 대상이고 권한도 없고 아무 법적인 근거 없는 자기가 국정에 이제 주요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네. 이거는 그 우리 민주당에서도 2차 쿠데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지금 속보가 하나 전해졌는데요. 군인권센터의 주장인데 대통령 전용기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공항을 이륙했다라는 그 군인권센터에 제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륙 전에 비행기 정비나 비행 계획, 통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것이고 도착지 그리고 대통령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군인권센터가 방금 전에 언론 공지를 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쯤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비행계획 통지가 전혀 없이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도착지는 어딘지 그리고 대통령 등의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엄은 믿었습니까? 이 계엄부터 모든 절차가 믿을 수 있는 절차는 없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리 되면 이제 대통령이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이제 국민의힘이나 국무총리는 자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또 궤변 이상한 논리를 또 갖다 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대단히 이제 충격적인 소식이 되는 건데요. 이게 그냥 그 없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습니다. 필경 여기 있지 저도 못하고 그 생각했어요. 망명 갈까. 때. 출국 금지 하자마자 어디론가 떠날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방법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근데 궁금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민들은 출입국장을 통해서 가는데 그렇게 대통령 전용기가 이렇게 하면 그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와 정말로 이걸 실행을 하는군요. 그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결을 좀 해서 연락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화를 좀 한번 해서 얘기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를테면 이게 그러니까 계엄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란도 쿠데타도 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버렸다. 그 전용기는 뜨기 전에 제35 비행전대, 35전대라고 하는데 이 35 비행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 계획이 통지가 되는데 오늘은 이륙 전에도 정비도 없었고 그리고 비행 계획 통지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 이승만 대통령 망명했듯이 이제 사실상 하와이로 갔을까요? 하와이로 갔을 가능성이 있네요. 네? 하와이로 가면 미국이 받아줍니까? 미국도 지금 화가 많이 났죠. 화가 많이 났고 이거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정말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떠난 것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저렇게 이제 급하게 간 거 보면 수사기관에 체포가 임박해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했든지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했든지 뭔가 체포와 관련된 구체적인 액션을 이제 감지를 하고 급하게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딴 방송에서도 체포는 그러니까
그 탄핵 전에 예. 체포가 돼야 되고 체포는 이번 주 내에 반드시 된다는 그런 예.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달아난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은 그 대통령실에 비교적 가까운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듣기로 대통령 그 관저 한남동 관저에서 요리사하고 청소하시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싹 다 내보냈다. 행정관급 뭐 관계자들을 다 내보내고 지금 2 내외하고 청소하시는 분하고 그 식사 관리하시는 2 사람만 남아 있다. 요렇게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사이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진짜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인터폴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정말 후진국에서나 볼 만한 그런 쿠데타도 그렇고 예. 망명도 그렇고. 예. 만약에 현직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국제공조를 해가지고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범인데. 맞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경찰에서 인터폴을 돌려야 되는 거죠? 예, 적색 경보라고 네.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예. 인터폴에 하면 예. 누구든지 보는 나라에서는 체포해서 예. 알려주죠. 이제 적색 경보를 내려서 체포가 되는 나라에서 예, 통지를 하면 우리가 인수하러 가는 거예요. 인수하러 가는 겁니까? 인수할 비행기 타러 갈 필요가 없겠는데 거기 비행기 있으니까 그 차로 그냥 그 채로 비행기 채로 비행기도 환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비행기니까 1억인데.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가자 하면 가야 됩니까? 1억이 저는 사실 하여간 뭐 탄핵 아니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계엄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모든 수준인데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네.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2년 반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예. 엉망이 된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락이 좀 잘 닿지 않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뭐 어떻게든 저희가 연락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하여간 좀 기가 막힌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속보 내용이 있으면 또 챙겨 드리도록 이런 하겠습니다. 상황에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네. 사실일 경우에는 예. 이 절차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예. 대통령이 고리된 상황으로 보느냐. 이 예. 고리가 되면 이제 국무총리가 예. 그 승계를 해서 권한 대행을 예. 하고 그 또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14일 날 예정됐던 이런 탄핵의 증거로 써서 이제 탄핵이 더 촉발이 탄핵 시기가 더 빨라질 거고 네.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탄핵 시기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부 역학 관계가 여전히 친윤과 친한으로 갈려져 있고 그리고 친한 일부도 이제는 돌아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친한이 진윤으로 붙었다고요? 뭐 친한이 일부가 뭐 배신을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습니다. 상황은 네. 저런 아까 그 비행기 타고 간 네. 상황은 비행기 타고 다시 모든 걸 뒤집어서 네.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이제 국민을 반발할 수 없는 그런 네. 분위기죠. 네, 지금 이제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군인권센터 대통령은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타지 않았고 대통령 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하긴 했는데 대통령은 안 탔다. 대통령 부인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부인만 탔을까요? 부인하고 또 부인이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물건들이 탔겠죠. 명품백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 재산 몰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계좌 동결하는 문제도 네. 사실은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거는 경찰이 좀 서둘러야 되는 대목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이게 그 사람 신병 확보하고 탄핵이 더 급해 놓으니까 네. 지금 그런 거는 일반 범죄에서는 중요한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지금 대통령직에 대한 권한을 예. 빨리 이제 해제시키는 게 너무 급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진행돼야 될 그런 상황이죠.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그 전 세계의 국가 나라 망신은 누가 다 시키는 것인지 싶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심리적 G8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대국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상당히 추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에서 주목받는 민주국가고 품격을 갖춘 나라의 국민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K-팝, K-드라마, K-컬처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는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 이 국격을 한순간에 이렇게 그렇지만 탄력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에서 또 우리의 저력을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고 좀 생각이 나는 게 지금 대통령이 안 탔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안 탔는데 전용기 1호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한 사람이죠. 나머지 한 사람.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가 이런 판단을 했다고 이제 이렇게 대통령은 안 가는데 혼자라도 이렇게 가겠다는 이야기는 이 구테타 이걸 할 때 누가 과연 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럼 결국에 이제 이번에 누가 갔는지 모르지만 그 비행기 타고 간 사람이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무모한 결정을 하는 사람이 그 앞의 무모한 결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기가 막힙니다. V1, V0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 판 비상계엄,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주변에 요새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한동훈 대표 비판 욕을 바가지로 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에 투표하러 들어간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판을 서정욱 변호사 보수 유튜버죠. 직접 전화해서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타지 않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어디론가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저는 정말 저는 사실일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이런 행태가 제왕적인 행태예요.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TF에서 2월 달에 하야하고 4월 달에 대선하자. 아니면 3월 달에 하야하고 5월 달에 대선하자. 이 두 가지를 제안을 하고 검토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하야는 이제 사표를 내는 것이고 탄핵은 이제 파면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파면을 하면 공무원들은 연금을 못 받아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이제 포기를 해야 되고 95% 연금이 이제 날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일을 하고도 시간을 줘라. 그러면 하야하겠다. 이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말이 안 통하니까 즉각 체포하라.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 즉각이랬습니다. 지금 불꽃 나가면 즉각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란 뜻이거든요. 바로 체포해야지 2월까지 기다린다 하는 것은 2월 뒤에 이 사람이 분위기가 잠잠해지거나 이 눈치를 보고 또 다른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지금 한동훈도 속은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속이고 국민을 속여서 맞습니다. 검찰 수사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속여서 했잖아요. 맞습니다. 1차 구테타 이야기 나왔을 때 말도 아닌 소리라고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2차 구테타 안 한다 하는데 지금 2월까지만 살려줘라 하는데 그 살려주면 뭐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즉각. 그러고 국민의힘에 지금 그 첫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할 때 18명 왔을 때는 제정신이었고 국민의힘이 회생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그 다음에 한 행태는 난파선에 윤석열이라는 난파선에 같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침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하는 그런 제안들도 같이 죽겠다는 뜻이죠. 자, 지금 둑 터졌다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배현진도 14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설마 부표 찍진 않겠죠? 부표. 요 사람들이 난파선에서 빠져나오는 쥐들 있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난파선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비행기 떠나는 순간에 거기 이제 난파선. 지금 다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공군 1호기 이륙 해프닝 대통령 경호처가 정기적인 성능 비행 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비행기를 타고 누군가 어디로 나갔다라는 것은 사실상 오보에 해당할 것 같고요. 대통령 경호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기적인 성능 비행 점검이고 공군 1호기 이륙은 해프닝에 그쳤습니다. 저는 군인권센터가 입장을 밝혀가지고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완전히 그건 아니고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그 수상하다. 준비죠. 준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지적을 잘한 거예요. 조구멍도 막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 비행기가 지금 쓸 일이 생겼으니까 지금 운항을 해보는 거다. 연습
연습 비행을 해보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예. 떠날 가능성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해놓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지난번에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에 대해서 예고 사이렌을 올린 것처럼 군인권센터가 미리 예고 그 구멍을 지적을 해놓은 거예요. 그 분명히 구멍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는데 그건 이제 차단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떠나는 것도 불가해졌다. 군인권센터의 고발로 이건 분명히 이제 믿을 만한 제보를 받고 군인권센터에서 이거를 언론에 발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발표가 나오니까 대통령 경호처에서 서둘러 이렇게 해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단 정기적인 성능 비행 점검을 왜 지금 이 시기에 하느냐. 그렇죠? 정기적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뭐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오늘 급하게 모셔가지고 오늘 재미있게 뭐 긴박하게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정말 다채롭게 여쭤봤고 무엇이든 여쭤봐도 다 답변을 해주시니까 진행자로서 너무 감사한 출연자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은 성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이 난국은 수습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크게 도약할 기회를 가질 거라고 믿어 심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 저력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그렇습니다. 이 국가 망신인 것 같지만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국난 극복의 이런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고 아니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니까 6시간 안에 계엄을 해제시키고 민주를 회복하는 절차에 돌입했지만 미국 같으면 저거 안 된다. 트럼프 시대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걱정이다. 이런 얘기가 미국 정가에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여하튼 워낙 위중한 국면을 매일매일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현행범이 한남동 관저에 있고 원칙적으로 가서 빠른 시간 안에 경찰이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포를 시도해서 이 지금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사람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미사일 버튼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은 하루빨리 죽음을 각오하고 하십시오. 경찰 후배 여러분. 경찰 후배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하십시오. 네, 제가 한 번 더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